뭐,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제 임기 동안, 3년 동안, 식구들처럼 같이, 부대끼며 이제 살아야 되는 분들이라, 제가 정말, 어제 뭐, 연락하고, 뭐, 톡하고, 메시지하고, 3만 건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해결하다가, 언제 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쿠팡, 배달 일 하시는 정도로, 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엊그저께 연락 오신 분은 부산에서 이제 일반외과 2년차 선생님인데 아기가 3살이래요. 근데 원래 이제 가정 사정이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학비도 본인이 혼자 벌어야 되고 그래서 빚을 많이 졌고 또 이런저런 지금 월급이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든 상태라 부득이 연락을 드렸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생물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지원들이 앞으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지만 노한규 회장님이 아마 전공의들 아이 키우는 전공의들 분유랑 기저귀를 원하는 분들 이렇게 신청을 받고 그걸 이제 의협에 집중을 해서 의협에서 공급을 하는 일을 하시는 모양인데 뭐 개인적으로 뭐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일이고 그거는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부가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의사협회가 제가 당장에라도 업무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밥 굶고 있으면 안 되죠.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난국이고 지금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회원 중에 하나인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 회원인 의대생들 그리고 이번에는 대학 교수님들까지 진료 전달 체계상의 마지막 부분 대개는 이제 중환이나 희귀병들을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나왔거나 아니면 나오실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떠나서 휴학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기쁘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례없는 투표율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저를 회장에 당선시켜 주셨거든요. 뭐 어제 인터뷰 당선 직후에 인터뷰 기사에 언론 타이틀들을 제가 대략 훑어봤더니 가장 강성 중에 강성인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이 됐다라는 이제 취지로 헤드라인을 잡은 매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의 이제 그 요구는 정부의 이런 무지막지한 도대체 그 상식적이지 않은 진료 현장에서 긍지와 그 보람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하던 그 의사들을 온갖 모욕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산산조각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하라는 그 명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협 회무에 있어서도 초기 회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회기와는 다르게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크게 됐고 필수 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거면 그나마 유지되던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단시간에 무너지겠구나 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로 가득한 패키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분명한 그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대의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의원회를 가시면 해마다 그 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부 수임사항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의료계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랬어요. 너무 그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다들 그 해결할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마지막에 이제 정말 실망한 거는 이거를 대략 어떻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냐면 보건복지부에 잘 해결해보자, 잘 얘기해보자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주제가 동일하게 다음 해에 올라오고 또 그 다음 해에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접근 방식으로 분명히 해결을 해줘야 진료 현장에서 우리 회원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임기 내에 분명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들이 제가 그 서촌과 의사회도 그렇고 저희 얘기를 듣고 또 다른 과 그 선생님들도 저한테 많이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게 법적인 문제 그리고 관공서하고의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진료에만, 그리고 병원 경영하는 데만 주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체적인 법률 관계나 관공서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한 대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익숙치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의협에서 제가 전에 선거 공약에도 넣은 것처럼 이번에 법제이사를 상당히 이제 실력 있는 부분 분들로 많이 위촉을 할 거고요. 거의 의협의 대회원 법률 서비스 수준을 로펌 수준으로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 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회무를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선 투표 직후에도 제가 이제 저녁을 먹다가 박인숙 의원님이 근처에 이제 식당에 계시다라는 걸 알고,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어, 그, 의원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냐면, 의협이 도대체 지금, 법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의협이 어떤 위원회에 어떤 의원, 국회의원한테 어떤 상태로 이 법이 가 있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게 의료계하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인데 이 법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의협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박인숙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선거도 이제 한번 떨어져 봐서 아는데요. 떨어진 직후에는 이제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정이 좀 되신 후에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박인숙 의원님이 가진 귀한 능력을 좀 전체 의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려가지고 이번에 배정 명수를 보면 저는 뭐를 생각을 했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거 옛날에 2차 대전 시절에 1, 2차 대전 시절에 영국, 프랑스 등이 아프리카 지도를 나라 경계를 나눌 때 30cm 작아지고 이렇게 쭉쭉 그어서 나눈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 현장에서 과연 작동할 만한 아니냐? 제가 겪어본 바로는 되게 이제 의대랑 다른 일반 대학이랑 학제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의대 같은 경우는 1년 교육과정 중에 단 한 과목이라도 F가 나오면 F가 나오거나 이제 평락이라고 하죠. 평점이 일정 수준을 못 미치면 학년을 다시 다니게 돼 있습니다. 조민이 그랬었죠. 그래서 심지어 저도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도요. 대략 어느 학년에 유급생이 많냐면 본과 1학년이 정말 살인적으로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유급생 수가 많은데 그게 대략은 일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학년에 조금 다른 애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급생이. 그러면 이게 교실 자체가 난리가 나요. 아예 들어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또 의대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부학 실습이라든가 생리학 실습이라든가 조직학 생화학 그런 실습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금방 단시간에 늘리면 된다. 해부학
조교할 사람도 없어요. 해부학 교수님도 없고요. 심지어는 서남대 그 작은 규모를 늘릴 때도 그 교수 요원이 구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주 파행의 파행을 겪었고, 결국에는 서남대가 퇴출된 게 의학교육 수준이 못 미친다고 퇴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 병원 현장에서 절대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의협이 개원이들 이익만 대표한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복지부도 그렇게 폄하를 했죠. 대표성이 없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고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개원이만 저를 지지한 게 아니고 전공의들, 대학 교수님들, 봉직이들 압도적으로 의협회비 굉장히 많은 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이번에 투표하려고 일부러 냈다. 정말 살림도 정말 힘든데 일부러 냈다. 그래서 투표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대표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정부에 대해서 전 지격의 우리 회원들이 큰 소리로 그게 아니다. 충분히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대표성을 갖추었다라고 크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에 투쟁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전공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오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반영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일방 독주를 할 때도 과연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이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까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이번 전공의들, 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교수님들의 목소리, 대한의사협회가 그분들의 목소리와 개원의들, 봉직이들의 목소리를 다 함께 닮아서 한 마음으로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의견을 귀를 열어놓고 듣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협회는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경유증표라는 게 있거든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건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고 어떤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있고 얼마의 수임을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다르게 회원징계권도 다양한 수단으로 갖고 있죠. 이거는
의사면허 취소법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고요. 의사면허 취소법도 당연히 그 굉장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는 회원이 누군지 그 특정 사안이 얼마나 죄질이 나쁜 것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무조건 의사라고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퇴를 내리고 윤리적인 도덕성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전회원 투표가 가능해야 대표성을 그,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의협 살림살이를 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런저런 그 문제하고도 연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건 그 투표권을 모든 회원에게 주자,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부 회원들만 회비를 내서 투표권을 얻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회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원들이 회비를 더 많이 내게 되면 오히려 그 기존에 내고 있던 그 회원들의 부담도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근본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단체가 왜 필요하냐. 한번 도와달라고 회원 고충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건 응대 자체가 도대체 무슨 공무원보다 더 심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 같아도 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로펌 수준으로 회원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측면이나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하고도 그 맥락상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능력에 그 못지않게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거의 뭐 10년 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으로 나올 때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직선제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때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회칙을 고쳐가지고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도적인 그 회원들 보호하는 활동이나 이런저런 그 회원이 분명하게 우리 회장 잘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사회 임원들이 의사회 그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회의에 가면 죄다 그 회의 내용을 녹취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부를 할 정도로 우리 임원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했고 새벽 2시까지 어떤 회원이 문제가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회원을 이렇게 도와주자라고 서로 토론을 했었고 나중에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다. 그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과 열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이제 그 5월 1일부터 정식 이제 회장 임기는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전임 회장이 거리 상태고 비대위를 제가 어느 정도 이 회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김태구 그 비대위원장님을 뵙고 비대위를 그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은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회장 임기가 5월 1일부터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그 비대위를 맡아서 그 어떻게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면에 그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태구 비대위원장님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서 남은 그 5월 1일까지의 그 회무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 서로 협력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총선 부분에서는 이미 총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총선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보수 쪽이라고에 그 가까운 지향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도 하지도 않을 거고 이번에는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후보가 의사 후보로 비례 1번으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주영 후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당선시킬 생각이 있고요. 대한의사협회의 선거 캠페인의 그 주안점은 뭐냐면 누가 그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후보인가? 그리고 그래서 그 개별 그 후보에 대해서 이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할 분들이구나.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밀 생각이고요. 그리고 누가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후보인가?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가장 찍지 말아야 될 후보는 누구인가? 이거는 의사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저열한 네거티브를 통해 당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당선권에서 배제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대통령 전 사회수석 안상훈 씨가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전제 조건이 그 사람 비례대표 사퇴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을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 대해서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당에 대해서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워딩은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죠. 경질하고 파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질은 공무원 연금을 온전히 받아갑니다. 하지만 파면은 반밖에 못 받아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경질된다라는 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이렇게 산산조각낸 사람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물러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분명하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묻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차관이
구체적으로 한 멘트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정리돼 회고돼야 될 사람이 그런 그 멘트를 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예, 집에 갈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사총포합을 이제 하는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전제 조건이 부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요. 전공의 그리고 그 교수님들 예? 그리고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친다라는 거는 그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고발당하거나 그리고 그 행정 처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 의사직역을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그 수단을 써서 총파업을 시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총파업이라는 게 나이브하게 정부하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그런 총파업 아니고요. 그리고 참 정말 재미없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늘 똑같아요. 물론 이제 집회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 집회 신고를 하고 특정 장소에 모여가지고 띠두르고 애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대사하고 구호외치고 그러고 또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은 또 시간 다투어 가시고 이제는 그런 투쟁은 좀 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갔더니 야 너무 재밌더라. 이거 자주 해. 나도 갈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야 좀 애매한데 이거를 파업이라고 걸기가 참 힘들겠는데 이런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그 방법까지 내놓으면 그 전쟁을 앞두고 적한테 우리 전략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법적 검토도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선을 결단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던져 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러면 야로 가든 여로 가든 뭐 그 국회의원 2, 30명 왔다 갔다 하는 건 장난 의협 손에 쥐어 있겠구나. 그 정도 느끼실 수 있을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여당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수단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좋을 건 제가 이제 소청과 의사회에서 오연임을 했는데 그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98.4% 나온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북한 투표율이지. 그래서 그렇게 회원들이 저를 지지했다라는 거는 우리 소청과 회원들이 이게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진부한 방식이 아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정부 여당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타격을 주는 수단이 있었구나. 진작에 대화에 나설 걸. 그런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분들. 그리고 조금 저 사람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라고 걱정해 하셨던 이제 교수님들이나 개원의 분들께도 그렇게 안정감 있게 회원물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 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에 올려놨다가 놀려놨었던 이제 그래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됐던 역사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진행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 그런데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내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사태를 만든 것은 그 힘든 여건 하에서 거의 100시간 넘게 잠 못 자가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면서 병원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 살리던 전공의들이 아니거든요.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만든 것은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긍지를 사라지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정부 여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환자들과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책을 이래서 현장 전문가들을 일방적인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정치를 국민들 간의 그 갈등을 오히려 중재해야 할 하는 고도의 행위가 정치인 것인데 정치를 도대체 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목소리를 내주실 기회는 가깝게는 차기 선거,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회원들한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국민들도 저에 대해서도 뭐 어제 오늘 뭐 수도 없이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저한테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가급적 국민 피해도 없고 우리 의사들의 피해도 없게 잘 꾸려갈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그 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바른 정치를 해주시기를 그리고 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정부 여당에게 부탁드리고 우리 회원들께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 회장은 정말 잘 뽑았다라는 소리가 단기간 나올 수 있게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애주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기자단과 당선인 간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